결국에는 이제 갭 하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전날 2320포인트를 지금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수가 이대로 빠진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예상했던 대로 지수 자체는 돌파를 하지 못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단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아무도 이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다만 오늘 하락했던 것은 인위적인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기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두 발 상승을 위한 한 발 후퇴, 한 발 조정,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하고, 지수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2350포인트가 쉽게 갈 수 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를 또 뚫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닥이 9월달 들어서, 그 8월 말부터 해서 코스닥이 상당 부분 좋은 모습 나타냈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이 손바뀜이 조금 이루어졌거든요.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이런 모습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코스피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포트가 교체되면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유입될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요런 자리, 이평이 이제 벗어나는 자리들이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에서는 휩소 구간이라고 하는데, 보조지표가 다 틀리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차트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트, 종목 차트가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리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가에서 누군가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졌다고 실망하지 말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 자체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벤트, 그런 부분 자체가 코스피에 좀 더 긍정적인 바람이 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경업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포스코 그룹 괜찮고요. 지금은 좀 더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특징적이었고,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 이름하여 빨간 주식인데요. 그 빨간 주식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오늘 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주죠. 근데 그 장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에 가까운, 그러니까 기초적인 장비군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장비 관련 계통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비주 중에서 가장 큰 주도주,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SFA, 뭐 이런 종목군들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SFA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모습이 지금 안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익 IPS, 이런 종류들. 원익 IPS도 안 좋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익 테라세미콘,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 비아트론, 뭐 AP시스템, 뭐 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반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단은 이 각을 봐서는 M&A 확률이 대단히 높다. M&A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탑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월봉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랫동안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이런 변화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비록 만원대에 걸렸지만 이 만원대, 2만원, 뭐 5만원, 10만원 딱딱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 자체를 지금은 터치를 하고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나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고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한 9,2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죠. 만약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잡아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본다면 9,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붙어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은 이제 홀짝입니다. 예. 그것은 뭐 고릴라나 사람이나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9,2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앞에 이 양봉이 세력봉이기 때문에 이 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봉을 보면 대응을 해주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 짧게 한 8,900원 정도로 대응하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급등주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눌림목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N자형 파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탑 엔지니어링 내일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일 만약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샘표 이 종목인데 오늘 혹시 방송 보신 분? 네, 오늘 제가 출연하는 방송 보셨나요? 보신 분 안 계세요? 수익 희망님 보셨어요? 그래요. 80 메아린 보셨고 좋습니다. 코끼리님도 보셨고요. 자, 맞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로 말아 올렸는데 자, 방송에서 매수가 얼마였습니까? 45,000원에서 45,000원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연찮게 이게 또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여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정보가 있어요.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가치, 그러니까 대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샘표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 기업이 자체가 뭔가를 생산을 해낼 때 원재료라고 하죠. 우리가 원재료, 원자재, 그게 원재료가 이제 대두라는 부분인데 대두가 이제 쉽게 콩입니다. 콩을 생산해내서 그 콩을 수입을 해오고 그 콩으로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 이런 기업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제 전분이죠. 전분은 생산을 해낼 때 원재료가 뭐예요? 옥수수입니다. 이런 것처럼 원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샘표 같은 경우에는 대두, 바로 콩이 원재료입니다.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만들죠. 두유도 있고. 근데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그 부분을 언론에서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은 이 대두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중국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했던 대두의 61%를 중국이 수입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을 대두를 소비를 하는 게 중국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게 어떻게 했어요?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인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매겨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는 중국이 맞대응이 불가능해요. 중국은 대부분 다 이런 원천 기술을 미국이나 일본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립, 생산, 가공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대두를 수입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제 콩잉들이 수요가 훨씬 더 줄었고 공급은 그대로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상품에 대한 시세를 보면 상품 차트를 약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 가격이 어때요? 지금 2018년 5월달, 2018년 3월달 가격이 얼마입니까? 1056달러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830달러입니다. 약 20%, 24%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1000원짜리가 지금 750원에서 800원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샘표 같이 대두를 수입해서 생산업체는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 샘표, 근데 이유는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샘표가 실적도 동반돼서 올라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했지만 오늘 상한가가 갔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지. 충분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SK텔레콤 잠깐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보고 또 한 가지 종목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이 지금까지 경기 방어주의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통신업종에 대해서 5G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기술적인 집약 산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5G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업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결국에는 이런 통신업종 자체가 더욱더 커져야 되고 좀 더 발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뭡니까? 일단 도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만들죠. 보안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팻말 꽂고 그 다음에 상업구역 팻말 꽂고 학교 팻말 꽂고 우체국 팻말 꽂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신도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통신업종이에요. 일단은 SK텔레콤인 LG플러스나 KT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뭐랄까 이제 통신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산업 자체를 넓혀놔야지만 그 위에 5G가 가능하고 사물인터넷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정보적인 정책 자체에 대한 기반이 되는 산업이 뭐냐? 결국에는 통신업 자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일 시장에서 오른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 27만원 전후로 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눌림 목적인 부분에서 반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 엠텍을 제가 추천주로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지금 8,120을 찍고 여기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5,050원에 추천했어요. 5,050원에. 그러는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계열사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캠텍 맞아 조금씩 바뀌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한 사항 자체는 제가 이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버리면 우리가 이제 내부 정보에 대한 수령,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복합 융합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저가 권역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기업도 호재가 재료적인 모멘텀을 조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좀 더 좋은 성과로 맞이할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4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 가격이 이 정도면 긍정적인 과정이 될 수 있고요. 대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림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제지주와 5G 관련주는 단순 눌림목인가요? 순환매죠. 사실 코스닥과 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순환매가 지금 조금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메인이 되는 순환매가 뭐냐면 일단은 바이오, 엔터, 경업주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엔터 경업주들이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무형의 자산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되진 않았거든요.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엔터주는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경업주는 곧 철도가 뚫릴 수 있다, 아니면 종전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런 제지주와 5G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주연보다는 곁다리에 있는 그런 순환매의 일종에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될 수 있고, 대신 제지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5G 관련이라든지 아니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통신업종이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스텝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지주는 조금 달라요.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제지주가 반짝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이런 폐지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스티로폼 수입 안 한다 했을 때 그 스티로폼 대란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 이 폐지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제지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자재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펄프 가격 자체의 인하, 이 자체가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지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제지주 관련해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태림, 포장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주가 조금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적인 눌림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지주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메인 섹터군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업, 엔터, 바이오라면 요거는 조금 곁다리에 있는 종목군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